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조 원 넘게 투입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년 발사될 예정입니다. 엔진 테스트와 발사대 건설이 완성되면 이후 달 착륙선 발사 이용해서 우주 선진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0일 막을 내린 세계 가전 IT 전시회 CES에는 처음 참가한 국내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화장품과 중공업 등에서 신기술과 융합한 제품들이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가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세계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자연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조 원 넘게 투입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엔진 테스트와 발사대 건설 등 준비가 한창인데요. 전남 고흥 누리호 개발 현장을 이성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발적인 굉음과 함께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납니다. 누리호의 핵심 75톤급 엔진에선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시험 발사체 발사를 통해 비행 성능까지 검증한 75톤급 엔진은 지속적인 지상 연소 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조립동에선 발사체 1단과 2단 기체 조립이 한창입니다. 누리호 발사체 1단입니다.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300톤의 추력을 냅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은 일명 클러스터링 연소 시험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200톤에 달하는 그 누리호를 지상에서부터 고도 55m까지 상승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단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시험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발사체 개발에 대한 시험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사체를 발사 전에 붙잡아주고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발사대는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와 발사대 모두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한국은 우주 선진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가려면 지구 중력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주를 가려면 로켓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로켓이라는 거는 이제 지구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가기 위한 하나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우주로 뭔가 사람이라든가 물건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누리호 개발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조 원을 투입해 1.5톤급 인공위성을 고도 600km 상공에 올리는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내년 2월과 10월 두 차례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발사체를 개량해 2030년 달 착륙선 발사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 10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 CES에는 새롭게 출사표를 던진 국내 기업들도 많았는데요. 화장품과 중공업 등 각 분야에서 신기술과 융합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자 3D 프린터가 피부 특성과 크기에 맞춘 마스크팩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으로 CES 무대에 나선 아모레퍼시픽에 혁신상을 안겨준 기술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또 자유롭게 구부려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는 LED 패치를 함께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뷰티 업계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와 고객 변화에 발맞춰서 고객한테 새로운 미의 가치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접 분야인 정보통신산업과의 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곳곳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 속에 귀여운 캐릭터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바로 카카오 프렌즈에 붙습니다. 카카오는 캐릭터를 활용해 사물 인터넷 기능으로 동작 가능한 램프와 가습기, 체중계 등을 전시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진짜 막상 와보니까 한국 분도 정말 많으시고 기업도 많이 참가하시고 자부심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CES에 처음 참가한 두사는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신기술이 접목된 중장비 등을 내세웠는데 로봇 전시관에서 두 번째로 큰 부스를 차지했습니다. 코웨이와 한글과 컴퓨터 등 꾸준히 CES에 참가해온 기업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SK는 앞으로 자동차의 소재가 무엇으로 바뀔지, 그리고 차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보여줬고, 현대모비스도 기술 집약형 콘셉트카를 통해 미래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올해 CES는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비중이 예년보다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참가한 우리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뽐내며 세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드래곤 캡슐의 비상 탈출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전 10시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추진체인 팰컨 9 로켓이 발진한 뒤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추진체와 캡슐이 분리됐고, 캡슐은 정확히 구분 후 대서양에 무사히 안착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발사 단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주인을 탈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 땅에서 우주인을 실어 우주로 보내는 원대한 계획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011년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에 우주 비행사를 태워 우주로 보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14년 나사와 계약 체결 후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인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과 광주, 대구, 부산과학관이 설 연휴를 맞아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개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4곳의 국립과학관이 설을 제외한 24일과 26일, 27일에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상설 전시관 관람료가 없는 중앙과학관은 유료 전시관을 무료로 개관합니다. 연휴 기간 중앙과 과천, 광주, 부산과학관에서는 윷놀이와 투어 등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대구과학관에서는 활의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체험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폐렴 확진자가 단 이틀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나 200명을 넘어섰고 중증 이상의 환자도 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울러 사망자도 1명이 추가돼 모두 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우한시 이외의 중국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중국 수도 베이징과 남부 선전시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의 확진자가 발견돼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폐렴 확진자는 중국에서만 201명으로 지난 17일 기준 확진자 62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우한시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한 배경으로 지역 내 각급 의료기관의 사전 검사를 규범화하고 새로운 진단 기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에 흔한 일반 감기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크게 늘면서 호흡기 질환자로 붐빕니다.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는 일반 감기와 달리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감기는 주로 미열에서 시작되지만 인플루엔자는 갑자기 38도가 넘는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위주인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는 여기에다 두통이나 근육통, 설사와 복통 등 전신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 모두 휴식을 취하면 며칠 안에 대부분 호전되지만 인플루엔자는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예방에는 개인 위생 준수가 필수입니다. 손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기 감염증이지만 왜 손위생이 중요하냐면 손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나 코에 갖다 대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손위생이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예방법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 해마다 예방접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영유아, 임산부 등 위험군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난해가 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세계 기온이 갈수록 높아져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영국 기상청 등의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가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2019 is the second warmest on record. Without that year, 2016, 2019 is the warmest year actually without El Niño. 유럽은 지난해가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지난해 7월 하순 프랑스 파리 기온이 42.6도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것을 비롯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2015년부터 2019년이 역대 가장 더운 5년을 기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온 상승은 얼음 면적 감소와 해수면 상승, 해양 온도 상승, 극단적인 날씨로 이어지면서 인류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처럼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noticed many extreme events, heat waves, floods that have impacted droughts, that have impacted people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migration of people. 유엔은 지난해 기후 관련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 난민이 약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이런 실천을 통해서 이웃 돕기 기부금을 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위층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직원. 숨이 찰 때도 있지만 오르는 계단만큼 행복이 쌓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 전기를 절약한 이 직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한 하루 이웃 돕기 기부금 100원을 냅니다. 계단을 걸으면서 건강도 얻고 전기 전략을 통해서 환경도 보호하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커피숍을 갈 때도 텀블러를 가져가면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덤으로 커피값도 할인받아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절약도 되고 어려운 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어서 항상 카페에 올 때마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기부 활동에 근로복지공단 측이 동참하면서 직원 기부금만큼 공단이 기부금을 더해주는 거린업 1+1 기부 캠페인이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모은 기부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도 도모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작은 실천을 우리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부도 같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또 직원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거나 차를 타지 않고 출근하면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직원들의 의지는 이웃을 돕는 사랑의 열매가 됐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1월인데도 한겨울 같지 않게 푸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평소보다 한 달이나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YTN 영상 제보로 들어온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대전시 계산동의 한 아파트 화단. 갈색 조약돌처럼 생긴 물체가 갑자기 뛰어오릅니다. 툭 튀어나온 눈에 긴 다리. 바로 겨울잠에서 막 눈을 뜬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깬다는 절기인 경칩은 3월 5일인데요. 푸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이 온 줄 알고 성급히 눈을 뜬 겁니다.
실제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 날씨가 변화무쌍해지면서 요즘 개구리들이 옛날보다 겨울잠을 덜 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찍 깬 개구리는 산란 장소로 이동해서 산란을 시작하는데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 알과 함께 동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즘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할 만큼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과 서비스 부분은 물론 인류의 생명과 연결된 재난 안전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이 결합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화재 대피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